여러분,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시간에 관한 얘기였는데,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그리고 시간도 공간처럼 팽창할 수 있는지, 정말 인터스텔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저는 최근 읽은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럼 내 인생 시간을 좀 더 깊고 풍부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이란 게 뭘까요? 앞에서 아인슈타인이 물었듯이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란 개념은 1차원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론적인 것들을 얘기한다고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앞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삶을 보낼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 통찰력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책, 이 시간 전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아주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은 되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시간이란 개념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 3등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이란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죠. 그쵸? 네, 왜 그 공간이 팽창되면 시간이 확장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물론 저도 이런 물리학적 개념, 뭐 속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블랙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짚지 않을게요.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대개 여행은 가기 전에 무언가를 계획 세우고 무언가 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여행 당시, 즉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자체를 온전하게 집중해서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을 다녀와서 내가 기억 속에, 내 사진 속에 무언가를 봤을 때 훨씬 더 좋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아라는 건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는 자아는 기억하는 자아죠. 현재를 살고 있는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예요. 그리고 미래를 사는 자아는 예상하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 그리고 예상하는 자는 모두 다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 경험하는 자에만 충실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물론 맞는 얘기지만 저는 내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상하는 자, 미래의 자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1분 1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이 순간에도 1초가 지나갈 때마다 내 인생의 과거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것조차 나의 삶의 일부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상하는 자, 그리고 경험하는 자, 그리고 기억하는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인지하는 걸까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허, 단조로움, 친숙함은 시간을 쪼그라뜨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또 삶이 단조로워지면 그 기억이 한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회사를 출퇴근하든 아니면 학교를 통학을 하든 이런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것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1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3년이면 1000시간 가까이를 쓰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1000시간 내가 통근을 하든 통학을 하든 이 어떤 기억들은 한 가지 섹터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기억을 돌이켜 봤을 때 나의 통학 시간, 통근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 한다면 내 기억 속에 그거는 그냥 1000시간이 아니라 한 8시간 정도로 압축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기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빨리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단조롭고 친숙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인생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버라이어티하게 다르게 살 수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특별한 날을 만들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단조로워지면서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빠듯하다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기억에 남을 만한 정말 특별한, 이제까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하거나 시도해 보기로요. 새로운 것들을 보러 가든 새로운 장소로 가든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2곳 정도의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냥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저는 예전에 피카소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아티스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나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주기적으로 나라를 바꿨더라고요. 이 아인슈타인도 스위스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예요. 사실 환경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변화죠. 그래서 저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계속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영감이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 가지 붙여둔 거. 근데 오늘은 지금 이 한 가지 섹터만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 제가 이제까지 단골 메뉴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물질적 풍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치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바, 이 시간전쟁이라는 책이 저한테 큰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또 계속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깨알 같은 팁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 좀 나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아주 풍요로웠던 기억들을 좀 많이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버라이어티 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인생이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보자고요. 굉장히 또 교훈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또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안녕.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못 전해드려서 이거 여러분, 제가 드디어 10만을 달성했습니다. 조금 더뎠지만 그래도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만들고 계획하고 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팬분께 받은 어워드 상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버 버튼보다 더 값진 것 같은 게 이건 정말 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상패잖아요. 그렇죠. 코스미지나 어워드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30만, 50만, 아마 100만 제가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스모스들 사랑합니다. 네, 안녕.